오늘 이슈 포커스는 추석 특집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진복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아직도 사실 낮에는 아직 무더운 기온이 낭낭한데 벌써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네, 왔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도 지금 바쁜 국회 일정 중에서도 부산에 오셔서 동래구 지역 구민분들 만나보셨을 텐데요. 네. 지역 주민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국민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국회가 없으면 늘 주말이든 주중이든 지역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 듣고 의정활동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추석에도 제가 네. 지역 주민들 내려와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첫째는 참 무거운 분위기가 참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과거에 이제 IMF 때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웠다들 하고들 다들 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 과거에는 우리 추석이 되면 덕담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둥근 달만큼 덜도 네. 말고 네, 한가위만 네,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작은 일에 선물도 하는 이런 아름다운 미품 양속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선물은 고사하고 가정 경제도 참 어렵고 국가 경제도 너무 어렵다. 네. 그 시중에 이 경제라고 이야기할 만한 순환적인 구조들이 제대로 돌질 못하니까 사실 가게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 한 분 오지 않는 날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네.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기도 참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참 무거운 마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사실 웃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 뭐 지역의 민원 해결이나 뭐 좋은 성과들에 대해서 또 의원님이 많이 힘쓰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티를 많이 내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 기자들이 되게 애를 먹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한창 힘드신 우리 지역 주민분들한테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국민이 모를 적에 잘 그걸 예. 모르고 계실 적에가 제일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네. 사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똑같겠지만 저도 SNS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 네. 홈피에 들어가면 제가 국회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네. 그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당신 일을 많이 했구나.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예. 알고 싶은 것만 또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우리 동래구에는 한 7% 정도의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그쵸. 저는 뭐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최근에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국민들에게 한 약속들을 그럼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그쵸. 궁금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네. 그 안락동에 보면 원동 인터체인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천이 하나 이래 수영강 쪽으로 흐르는 게 있는데요. 네. 그 하천 위에 원동역을 동해나무서 복선 전철이 지나가는데 원동역을 새롭게 만들게 됐는데 네.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한때 끊기는 듯한 느낌이 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예산은 제가 국회의원,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그 돈을 네.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사려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한때 그것이 좀 미묘한 분위기들이 있다 그래 언론 보도를 보고도 저도 시장과 부시장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뭐 정상적인 위치로 다 돌아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산의 편성이 조금 늦어졌고 금액이 좀 작아서 네. 본래는 연말까지 하기로 한 걸 내년 초까지는 아마 늦어도 3월까지는 다 될 거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 되면 우리 동네 쪽에서 이제 울산으로 가는 사람들 지금은 중간에서 갈아타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울산시의 영역이 공사가 완공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게 되면 갈아타지 않고 울산까지 갈 수 있고 그것이 SRT처럼 부산에서 저 위에 삼척까지 올라가는 강릉 삼척까지 올라가는 그런 특급 열차가 지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반기실 것 그래서 같은데요. 말 그대로 동해안 쪽으로 아주 네. 절경을 보면서 기차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생활에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동력 공사는 아마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은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송국이 있는 이 인근에 사실 교통 체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예. 진입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도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 일방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허심청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 산업도로변 흔히 이야기하는 중앙대로입니다. 네. 그쪽에서 허심청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금 한참 보상을 다 했고요. 이제 막 이제 뜯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길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네. 온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이 예. 순환 구조들이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동네 과거 온천장에 있었던 기차역, 온천장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역사 공간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것 또한 제가 약속했던 것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천장 그 허신청 일대 그리고 온천장로 들어오는 일대 교통 체증에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정치 이야기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상임특보 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K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내 공천 등 정말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상임특보 단장으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상임특보 단장은 사실 공천을 직접 행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상임특보단장이라는 것은 우리 당대표님이 정치에 오래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많은 조언을 듣기 위해서 특보들을 많이 만들어뒀습니다. 네. 그게 제가 상임특보단장이라서 그 특보들과 함께 대표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물론 공천 문제뿐만 아니고 예. 통합 문제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고 또 대표님하고 토론도 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뭐 제가 공천권의 행사는 하지는 않지만은 예. 공천의 룰을 만든다든지 공천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통합은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어느 모습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 공천은 뭐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때든 뭐 지방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은 늘 받은 사람은 예. 뭐 본인이 잘나서 받은 거로 잘해서 받은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슴 아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끊임없이 네. 그런 교체, 교환 뭐 이런 표현을 쓰시죠. 예. 의원들 교체해라. 뭐 교체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개혁 공천도 아울러서 담아야 된다. 그래서 공천 문제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성실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특히 인재 영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약 2,000명에 가난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네. 지금 성과를 곧 이제 내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 영입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면 내년도에 그 공천하는데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것 또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또 우리가 개혁 의지도 보여드리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양을 어떻게 갖춰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뭐 지역분들께 계속 뭐 명절 인사를 전하시겠지만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우리 지역 주민들 힘내시라고 마지막 한마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민망한 네. 그런 추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역사가 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참 잘 이겨내 왔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미래의 희망을 잃지 마시고 가족과 또 우리 내 주변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따뜻하고 정말 보람 있는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기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도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